김선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민두식 회장님,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멍청하긴요. 딱 이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진짜로 모든 게 바뀐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김선재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요, 민두식 회장님. 그 문태경 본부장. 그냥 미국에서 데려온 능력자 아니고요. 그 사람 한경수 사장 아들입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예전에 처리했던 그 한경수요. 이 말 듣는 순간 공기가 싹 멎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제대로 못 쉬었고요. 왜냐면 김선재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김선재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민두식 회장님, 지금 회장님 옆에 앉아있는 문태경은요, 그냥 직원이 아니고요. 회장님 목 따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복수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순간 민두식이 바로 반응합니다. 뭐? 이 한 글자만 쏟아지는데요. 민두식은 뭐? 라고 하면서도 이미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민두식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문태경을 바로 붙잡습니다. 민두식은 문태경 멱살을 거칠게 잡아올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문태경, 너 지금 지 아비 복수하겠다고 여기 기어들어온 거지? 문태경, 그거지? 지금까지 내 옆에서 내 목을 노린 거 맞지? 이게 그냥 화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문태경, 내가 한경수의 아들이다. 문태경, 내가 한경수의 피다. 이걸 민두식이 자기 입으로 확인해 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이면 문태경이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민두식 회장님, 오해십니다 하라든지 민두식 회장님, 그 얘기 지금 아니고요 같은 거요. 근데 문태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문태경은 오히려 민두식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만 말합니다. 민두식 회장님,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문태경이 이 말 딱 던졌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문태경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민두식 회장님, 회장님이 날 붙잡는다고 멈추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저는 이미 안까지 들어왔고 이미 뿌려놨어요. 그 소리 들은 순간 민두식 얼굴이 확 굳습니다. 민두식은 바로 으르렁대듯 말합니다. 문태경, 어림없어. 문태경, 어림없다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민두식은 어림없어만 반복하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꽉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민두식 몸이 휘청하는데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주저앉듯 무너집니다. 민두식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순간에 진짜 무릎 꿇은 건요, 문태경이 아니고 민씨 집안 쪽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민두식이 쓰러지는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제부터는 누가 민두식의 사람이고 누가 민두식 없는 세상의 주인인지가 바로 결정나는 순간이 되거든요. 근데 더 소름인 건요. 민두식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는 민두식의 장녀고 민강유통 사장이잖아요. 민경채가 뭐라고 했냐면 이겁니다. 민경채가 변호사 연결해. 민경채가 말했지? 유 원장, 최종본. 민경채 승인 없이는 절대 못 열게 막아. 누구한테도 보내지 마. 그러니까 민경채는 아버지 상태보다 먼저 유 원장부터 챙깁니다. 민경채 입장에서는 이게 냉정이 아니라 생존이거든요. 민경채가 이 집을 잇는다, 이 스토리가 굳어지는 타이밍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민경채는 침착했어요. 민경채는 아버지 다음은 나다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민수정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민수정은 민두식의 딸인데 태생부터 평생 민수정은 세컨드의 딸이다 이 낙인 들으면서 컸잖아요. 민수정한테 이 싸움은 그냥 회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수정이 가족이냐 아니냐 문제예요. 그래서 민수정이 바로 소리칩니다. 민수정은 그 유 원장 직접 보기 전엔 못 믿어. 민수정 이름 들어갔다는 말, 민경채 말만으론 못 믿어. 민수정이 이 말을 던졌다는 건 민수정이 이미 전쟁선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민수정은 겉으로는 늘 민경채한테 밀렸는데도 이번만큼은 안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왜냐면 민수정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정 이름이 유 원장에서 빠지면 민수정은 끝이다. 그래서 민수정은 한 발도 못 뺍니다. 이건 민수정 인생 전체가 걸린 자리예요. 이 와중에 민지섭도 있습니다.
민지섭은 누구냐면 민두식의 아들이자 집안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민지섭은 늘 밀려왔죠. 본부장 자리도 문태경한테 뺏겼고 능력은 없다는 소리만 듣고 집안 안에서도 존재감은 있으나 만화 취급이었고요. 근데 민지섭은 오늘만큼은 마음을 굳혀놓은 상태였어요. 민지섭은 이번엔 민경채 편 설 거다. 민경채 옆에 붙어서라도 살아남을 거다. 민지섭은 이번 판에서라도 이름을 올릴 거다. 그래서 민지섭이 민경채에게 말합니다. 민경채. 민지섭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경채 편이야. 민지섭은 민경채 쪽이야. 민경채만 믿는다. 겉으로 보면 충성 맹세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살려달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딱 여기서 백설이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재미있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백설이는 원래 이런 회의, 이런 방, 이런 권력 싸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백설이는 원래 미소 분식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딸 하나 키우면서 분식집 지키던 엄마입니다. 그 딸 백미소. 그 백미소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민강유통 쪽 힘으로 가해자로 둔갑돼 버렸고 악플로 찢겨나가고 인생이 망가졌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진 바로 그 아이.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백설이는 그냥 엄마가 아닙니다. 백설이는 민강유통 안쪽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엔 이게 모욕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여자랑 같은 자리에 앉아? 이런 눈빛이었죠. 근데 동시에 불안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지? 누가 이 여자한테 문을 열어줬지? 이 여자가 우리 집안 안쪽 사정 얼마나 알고 있지? 이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설이가 한마디를 툭 던져요.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칼이에요. 백설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두식 회장 자리 지금 비면 누구 앉힐 거예요? 모두가 숨을 멈춥니다. 근데 백설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두식 회장 대신 앉을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백설이가 보기엔 민지섭 상무님이면 되겠네. 민지섭 상무님 앉히면 되죠? 이 말이요. 이게 그냥 친절하게 물어보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은 완전히 폭발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은 지금부터 후계 싸움 민지섭으로 갈까요? 하고 민경채를 정면으로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자 민경채가 바로 받아칩니다. 백설이 씨. 민지섭이요? 민지섭은 회장실 의자에 앉히면 의자가 먼저 무너질 텐데요. 이 한마디요. 이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끝장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을 민지섭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지섭은 계속 버텨왔어요. 민지섭은 능력 없다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고 민지섭은 쓸모 없다는 소리도 이미 익숙합니다. 근데 민지섭은 의자도 못 지킨다. 이건 딱 잘라 말하면 이겁니다. 민지섭은 그냥 짐이다. 민지섭은 민씨라는 성만 붙어있는 방해물이다. 이 선언을 민경채 입으로 모두 앞에서 그것도 민지섭 귀에 직접 들려준 겁니다. 그 순간 민지섭은 완전히 가슴이 뒤집힙니다. 이건 모욕이 아니라 인생 정리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민지섭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민지섭이 민경채 밑에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민지섭이 오히려 백설이 쪽으로 돌아설까요? 민지섭도 이제 칼 쥐겠다라고 할까요? 이게 앞으로 핵심이 됩니다. 왜냐면 민지섭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자경이 있거든요. 오자경은 누구냐면요. 오자경은 사채업자 오판술의 딸입니다. 오자경은 민지섭이랑 정략 결혼해서 오자경도 재벌가 며느리다 이 타이틀 하나로 인생 바꿔보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오자경 입장에서는 민지섭이 못 올라가면 자기도 그냥 사채업 딸로 끝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자경은 지금 민지섭을 밀고 있습니다. 그냥 미는 게 아니라 거의 밀어 떨어뜨리는 수준이에요. 민지섭 이번에 못 올라가면 오자경도 끝이야. 민지섭 이번에 못 따내면 오자경은 당신 옆에 못 있어. 이해돼? 그리고 진짜 이 와중에 제일 무서운 변수는 문태경입니다. 왜냐면 이 판 전체를 흔든 게 결국 문태경이었거든요. 문태경은 그냥 능력자다라는 이미지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문태경은 피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치워지면서 생긴 빈자리의 아들. 그리고 문태경은 복수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복수가 개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심장, 민두식 자체를 겨누고 있다는 것까지 이제 전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문태경은 이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가 들켰으니까요. 정체가 들켜버린 순간부터는 숨는 게 아니라 공격만 남아 있습니다. 문태경은 결국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민두식만 무너뜨리면 끝나지 않는다. 민두식 옆에서 민두식 대신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까지 다 끌고 나와야 끝난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조필두입니다. 문태경은 조필두를 찾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필두는 누구냐면요. 예전에 그 의문이 사고, 한경수 사장과 그 아내가 죽었던 바로 그 사고, 그 사고를 직접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실형 살고 사라진 사람.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목격자. 그리고 민두식이 그 사고에 연루돼 있었는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고의였는지 전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필두입니다. 문태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태경은 조필두만 데려오면 된다. 조필두만 데려오면 민강유통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근데요. 이 말이 그냥 복수각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해지려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문태경이 혼자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이 듣습니다. 문태경 본부장. 조필두 찾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부터 민두식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강유통 전체가 살인 은폐 의혹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김선재는 문태경은 복수하러 왔다고 터뜨렸고요. 민두식은 어림없어만 반복하다 쓰러졌고요. 민경채는 유원장 관리권은 민경채가 가진다고 못 박았고요. 민수정은 빠지지 않는다고 칼을 빼들었고요. 민지섭은 모욕당하고 이제 어디에 붙을지 갈림길에 섰고요. 오자경은 민지섭 못 올라가면 오자경도 안 남는다고 압박 중이고요. 그리고 백설이는 이미 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얹힌 게 아니고요.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딸 백미소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누가 무릎 꿇을 차례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요. 이제 더 이상 문태경한테 안 갑니다. 이제부터는 민씨 집안 사람들한테 갑니다.